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조금은 손쉽게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앤페인트입니다. 드디어 2020년 노루페인트에서 탁상 캘린더가 나왔습니다. 여러 브랜드사에서 이맘때쯤이면 캘린더를 갖다 주거나 다이어리를 이제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은 제가 노루 특약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제일 잘 만들어요. 지인들도 항상 예약을 해놔요. 노루 페인트에서 만든 캘린더나 다이어리가 있으면은 자기한테 전달을 해달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조금은 손쉽게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에 있는 STXV 타워라는 곳인데요. 평수는 한 20평 정도 되는 사무실입니다. 공장형 사무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항상 그 지역에서 페인트 도장을 직접 하곤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셀프 페인팅을 하시기 위해서는 소지면에 이물질이 있거나 홈이 파여 있거나 이런 부분들, 크랙이 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해 준 다음에 페인트 도장을 해야 합니다. 못자국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이 건조 속도가 아무래도 아크릴 퍼티보다는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보다는 아크릴 퍼티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파란 뚜껑이 내부용 핸디코트고요. 이 하얀 뚜껑이 아크릴릭 필러라는 외부용 퍼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크릴 퍼티라는 게 외부용 퍼티이고 상당히 딱딱해요. 그래서 샌딩이 잘 안 돼요. 처음에 아크릴 퍼티로 면을 잡게 될 때 마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샌딩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면을 만들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핸디 내부용처럼 어느 정도 대충 바르고 나서 사포질로 살살살살 물지르면 이제 싹 갈리게 되는데 이 외부용 퍼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못자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잡아두고 1차 도장을 하게 됩니다. 룰러 같은 경우에 한번 물로 적셔주고 털어주시면은 숨어있던 그 잔털 같은 게 다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룰러를 좀 돌려가면서 물로 손질을 해주고 나서 페인트를 칠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에 롤러를 담글 때 처음부터 푹 담그는 게 아니라 털만 어느 정도 묻히는 식으로 해서 불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롤러판을 대고 페인트를 털어주고 나서 페인트를 칠해야지만 흐르는 자국도 없어지고 떡칠이라고 하죠. 두껍게 면을 칠하는 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페인트라는 것은 얇게 두 번 칠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꼼꼼하게 한 번으로 끝내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한번 한번 지나가면서 빈 구석이 없을 정도로만 칠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페인트 도장을 하게 됩니다. 붓으로 모서리를 먼저 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면을 먼저 칠하고 붓을 칠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작업의 순서일 뿐 어차피 건조가 되면 똑같은 색으로 되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넓은 면을 먼저 칠해주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1차 도장하고 2차로
모서리를 붓질을 한 다음에 3차로 다시 마감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1차, 2차 도장을 끝내고 붓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붓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두껍게 칠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 분들은 붓 사용법을 아직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폐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붓도 2번 칠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2회 도장을 하고 나서요, 페인트 붓으로 모서리에 붓질을 하게 됩니다. 붓질을 칠할 때 저처럼 이제 우마 같은 벽지 사다리라고 하죠. 우마를 사용해서 칠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어떤 작업이든지 장비가 좋아야지, 장비가 있어야지만 그만큼 작업이 편하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분들이 이 페인트 때문에 장비를 사시게 되면 사실 장비 값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빌려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붓질이 끝나게 된 다음에 바로 걸레바지를 작업을 하게 됩니다. 걸레바지를 작업을 할 때 일직선으로 잘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페인트 도장을 할 때 걸레바지 한 1cm 정도는 넘게 칠해놔야 돼요. 그래서 걸레바지는 어느 정도 마스킹 테이프를 대놓고 칠하기 때문에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를 칠해도 두께가 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를 작업을 할 때도 상당히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도요. 그래서 혼자 마스킹 테이프를 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단 부분도 해주시는 게 좋지만 제가 작업한 곳은 밑에 하단 부위가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를 안 하고 바로 손으로 마감을 하는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걸레바지를 칠하게 되는데, 걸레바지 같은 경우에는 걸레바지용 전용 수성 페인트가 있고요, 에나멜 페인트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걸레바지용 전용 수성 페인트를 칠하게 됩니다. 그리고 걸레바지는 상당히 두껍거나 기존에 있던 페인트와 거의 비슷한 색으로 칠하기 때문에 1회 도장으로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컬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흰색 바탕에 흰색을 칠하게 되면은 수성으로 한 2회 도장하고 붓질을 한 번만 해도 어느 정도 티는 안 나요. 하지만 만약에 좀 진한 색으로 한다, 붓으로 한 번 칠하는 그 색상이 두께가 없기 때문에 좀 여리게 보여서 붓질을 한 번 더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붓에 묻히는 양을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칠해서 한 번에 끝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일반 분들은 그렇게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롤러로 전체 면을 2번 칠하고 붓으로 2번 칠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기는 약간 어두운 황토색의 걸레바지였는데 검정색으로 해달라 해서 이제 검정색으로 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걸레바지를 쭉 칠하고 나서 바로 마스킹 테이프를 떼게 되면은 손쉽게 사무실 도장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레바지를 하다 보면은 살짝 튈 수가 있어요. 튀는 부분은 다시 한번 수성으로 터치를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은 한 6시간, 7시간이면은 작업을 마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천정까지 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 분들이 하루에 작업을 끝내시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정까지 칠하게 되면은 이틀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순서는 맨 처음 천정부터 작업을 하시고 나서 벽면 걸레바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칠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작업 현장은 위에 텍스가 있고
스택스는 페인트를 안 칠하기 때문에 벽면부터 칠하고 걸레 바지로 마감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천정을 칠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천정을 칠하려면 전등도 소켓을 떼놓고 칠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전등이 딱 붙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전등까지 다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페인트 도장을 할 때 전기 코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빼내고 작업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고 나서 펜슬을 칠하고 나서 다시 붙이면 상당히 깨끗하겠죠. 하지만 이게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오래된 것은 마스킹 테이프를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면을 보게 되면은 유성 실리콘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성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크릴 필러로 마감을 한 다음에 칠을 하시던지, 아니면 제거하기가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 실리콘 면을 닦은 다음에 수용성 실리콘을 칠해 주시던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칼집을 내고 수용성 실리콘을 칠하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좀 더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성 실리콘 외에는 어떤 페인트들도 칠을 할 수가 없어요. 물방울처럼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 실리콘이 있는 부분은 꼭 제거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평 정도의 사무실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 분들이 혼자 칠하는 거는 좀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두 분이서 하시게 되면은 한 7시간 정도 소요가 되실 거예요. 성격에 따라 결과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거칠게 작업하시는 분은 거칠게 하지만 빨리 끝낼 수가 있는 거고요. 정말 꼼꼼히 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결과물이 나오지만 좀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속도가 좀 느려도 일단은 결과물이 좋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꼼꼼하게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평 사무실 도장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후맨페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